조화랑 생화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에는 생화가 당연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출산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꽃 알러지가 있는 분들, 소품을 사용하는 스튜디오나 돌상 업체들, 이런 업체들까지 조화 네. 업계로 많이 넘어오셔서 무궁무진하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꽃집으로 얼마까지 이렇게 벌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수익이요? 네. 수익 같은 경우에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돈벌이 이동영입니다. 오늘은 조화 전문 꽃집 전문가이신 연플레르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천에서 연플레르라는 조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스튜디오가 강남에 있는데 먼 길 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아, 서울 너무 오랜만에 와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늘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초면에 죄송한데 이제 꽃집으로 얼마까지 이렇게 벌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수익이요? 네. 수익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제가 원래 직장인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회사원이었을 때 대비 그래도 네. 한 4-5배 정도는 벌고 있어요. 4-5배면은 진짜 300만 잡아도 지금 1000만 원 이상 벌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매달 좀 유동적이기는 한데 네네네네. 그런 날들도 있고 더 벌 때도 있고 음. 덜 벌 때도 있고 모든 사업이 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업이라는 게 네. 뭐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근데 그 조화라는 게 이제 생화랑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조화만의 장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네. 생화도 해보고 조화도 판매를 해본 입장에서 네. 시들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생화 같은 경우에는 라인감을 표현을 할 때 그 네. 생화가 가지고 있는 라인을 사용을 한다면 조화는 제가 인위적으로 네. 라인을 조절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이제 제 마음대로 휘울 수가 있어서 네네네. 작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해요. 그럼 조화랑 생화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생화의 수요가 훨씬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네. 생화가 당연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네. 생화는 부작업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꽃시장에 직접 방문을 꼭 해야 한다든지 그 꽃들을 다 가시를 제거하고 물통도 계속 갈아줘야 하고 이런 부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화 같은 경우에는 네.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해서 받아볼 수 있고 뭐 냉장고나 이런 아예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훨씬 수월해서 저는 그 대비로 따졌을 때에는 조화 작업하는데 훨씬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초보자 분들도 생화보다는 조화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그 사입을 할 때도 생화는 이제 생화 시장에서 사입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송이를 살 때 네. 생화는 무조건 한 단으로 구입을 해야 해서, 물론 진짜 수입꽃 같이 금액대가 높은 애들은 5대 네.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조화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도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입을 할 때 보통 제가 수강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거래처들이 다 이길 배송이 되고 아니면 당일 출고가 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처음 창업을 하실 때 20에서 30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초기 비용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면은 진짜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라고. 그쵸. 어. 제가 네. 생활을 창업할 때에는 네. 이제 인테리어도 좀 보여져야 하다 네네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5,800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물론 보증금 네네네. 포함이긴 한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조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조화 작업 도구랑 이제 제가 말씀드린 2-30 정도 투자하셔서 하셔라, 이렇게 하면 네. 정말 소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예 연관성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럼요. 되겠네요. 다들 저한테 미술 전공하셨냐 아니면 네. 꽃 전공하셨냐 디자인 쪽 전공하셨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실력은 하다 보면 늡니다. 근데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에 네.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합 판매가 물론 뭐 저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시장에 대한 경쟁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초보자들이 뛰어들기에 괜찮은 편인 것 같으세요?
사실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네. 생화랑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화 자체 업계에서 보자면 부캐 쪽이나 이런 웨딩 계열은 조금씩 많아졌어요. 제가 진짜요? 시작했을 때보다도 네. 업체가 정말 많아졌고 하다못해 드라마 이런 데에서도 원래는 거의 생화 위주로 작업을 네네네. 해서 나왔더라면 네. 요즘은 조화로도 소품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조화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 막 호텔 같은 데 가도 장식물들, 구조물들 조화 되게 많이 보실 수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진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화 안에서도 이제 꽃다발, 꽃바구니 이런 쪽은 아직 블루오션이에요. 네. 그거는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강생님들한테 그쪽을 꼭 하나씩은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대표님만의 이제 성공할 수 있던 비결,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 같은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뭐 사진 촬영이나 대표님만의 차별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사진 촬영은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는 네. 제가 사진을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찾아주시는 거는 네. 일단 고객님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두었는데 네. 후기가 900개가 넘는 걸 제가 하이라이트에 다 고정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상품 하나를 내보낼 때도 다 출고되는 날 사진이랑 같이 메시지를 다 드리거든요. 그리고 자동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해요. 수동으로요? 제가 합니다. 오. 제가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안 될 때는 잘 못하긴 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인조이다 보니까 네. 이제 좀 향이 나는 향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상자에 해서 받았을 때 기분이 좋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것으로 더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상이나 그 계절에 구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고객님들이 보지 네. 못했던 것 같은 꽃들 그런 것들을 직구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생각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꽤나 무궁무진하겠네요.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네, 네. 많죠. 네, 조금만 더 풀어주신다면. 제가 그 창업을 네. 하시는 분들한테 그 저희 네. 선생님들한테는 브랜딩 작업을 꼭 하라고 하거든요. 브랜딩이요? 네. 근데 그 브랜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단어이고 네. 저도 제가 이 단어를 이 의미대로 사용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브랜딩이라는 건 그냥 내 이 가치를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것 약간 이 정도까지의 개념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네. 그거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근데 이 브랜딩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처음에 팔로워 딱 1000명만 제대로 모아도 이분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해주게끔만 유도를 해도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렇게. 팬층을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랑해주는 1000명을 만들어라 라기보다는 웨딩 부케를 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연령대를 먼저 설정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그 수강생님하고 비슷한 연령대로 설정을 하세요. 심리상.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웨딩 카페에서 어떤 댓글을 다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웨딩 부케 쳤을 때 조회수 잘 나온 거 보면 댓글들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로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상품일까 이거를 조금 찾아서 메인 상품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펀딩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참고해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펀딩이라는 게 내가 상품을 먼저 만들고 이걸 사주세요라고 역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먼저 모으고 상품을 제작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네. 그분들의 SNS나 온라인상에 이 상품을 알리기 위해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조금 벤치마킹 하셔서 네. 나한테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영상이 이제 알겠어요? 조화 관련된 뭐 조화 창업에 관련된 영상이지만 사실 어떠한 창업을 할 때도 다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페르소나 설정하고 브랜딩 어떻게 할지 설정하고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비출지 그리고 차별성을 어떻게 둘지 그리고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스타그램 만들어서 1000명의 팬을 만들고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탄탄한 전략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괜히 성공하신 게 아닌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성공하신 분들은 널렸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성공했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중간에 힘들었던 그런 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그거를 제가 매장을 이전하고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는 매장을 26살에 처음 김포에서 오픈을 했거든요. 김포에 있을 때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내서 막 작업도 하고 밤새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체력과 열정이 네. 돼서 이제 거기서 차곡차곡 고객님들을 많이 쌓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장사가 내가 하는 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면 생각보다 정말 쉽네? 약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매장을 이전을 했죠. 네. 근데 지금 매장은 앞뒤로 진짜 벌판이거든요. 밭이에요. 네. 논이랑 밭이고 네. 연령대도 되게 높으신데 내가 아무리 거기서 인기 많았던 꽃을 아무리 데려오고 아무리 신선한 꽃을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이분들은 그냥 빨간 장미에 안개꽃 둘러진 거 막 이런 클래식한 상품들을 원하시고 제 취향과 너무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을 파는 게 맞는 건가, 고객님들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 게 맞는 건가 사이에서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네. 고객님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내 디자인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내려고 제가 조화를 한 거예요. 조화를 하게 되면 전국구로 퍼지고 그러면 전국에 나의 테마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에서 표현 못하는 걸 조화로 다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오프라인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만약에 포천에 있는 고객님들이 아직도 생화를 판매하시는 줄 알고 하루에 진짜 3-4번씩은 전화가 진짜요? 오시거든요. 왜냐면 네이버의 플레이스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화로 유도를 해서 오케이 하시면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오프라인으로는 제가 수업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의미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네. 판매는 거의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강의 컨설팅 들으려면 포천으로? 그러니까요. 와주시더라고요. 저 진짜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조합꽃의 미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처음 시작했던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이 훨씬 수요도 많고 뭐 출산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꽃 알러지가 있는 분들 소품을 사용하는 스튜디오나 돌상 업체들 이런 업체들까지 조화 네. 업계로 많이 넘어오셔서 네. 그런 분들의 그런 확장성까지 더하면 조화는 조금 더 무궁무진하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꽃 선물하거나 뭐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고 꽃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시장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감정과 연관이 되어 맞아요.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하는 게 AI가 대체를 해서 작업을 해주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작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규칙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꽃을 이 위치에 왜 두는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AI가 대체를 못하지 않을까 저도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화 사업을 하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한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랜딩이라는 게 단어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내 색깔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래 꽃을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꽃을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판매를 해보고 싶다. 그럼 그 과정을 이제 고객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블루오션, 아무리 레드오션이더라도 조금 경쟁력을 갖추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소자본 창업은 정말 부담 없이 집에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으셨다면 도전을 해보시고 그게 판매가 됐을 때 주는 그 감정은 잊지를 못해요. 처음 판매됐을 때 그거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연플레르 대표님과 오늘 조화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